안녕하세요. 다사랑 연희쌤입니다. 요양보호사 국가시험 2교시 실기 2강 들어가겠습니다. 21번 대상자의 체위 변경과 이동 시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신체 정렬 방법은 1번 대상자와 자신의 몸을 가능한 멀게 한다. 2번 큰 근육을 사용하며 무게중심을 상체에 둔다. 3번 자신의 무릎을 곧게 편 상태로 대상자를 든다. 4번 배에 힘을 주고 둔부를 뒤로 뺀 후 상체를 숙인다. 5번 발을 벌리고 서서 한 발은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둔다. 21번 신체 정렬 문제, 신체 정렬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신체를 움직일 때 뼈대 및 관절의 배열이나 각도 등이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한 위치에 있도록 하는 것을 신체 정렬이라고 합니다. 자, 21번의 정답은 5번. 발을 벌리고 서서 한 발은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둔다. 이것이 정답이고요. 1번 살펴볼까요? 대상자 자신의 몸을 가능한 멀게 한다. 아니죠. 몸 가까이에서 잡고 보조해야 하죠. 자, 2번 큰 근육을 사용하며 무게중심을 상체에 둔다. 네, 아닙니다. 척추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무게중심은 낮게 둬야 합니다. 3번 자신의 무릎을 곧게 편 상태로 대상자를 든다. 네, 아닙니다. 무릎을 굽히고입니다. 4번 배에 힘을 주고 둔부를 뒤로 뺀 후 상체를 숙인다. 자, 이것은 적절하지가 않죠. 22번 누워있는 대상자를 침대 오른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경우 올바른 방법은 1. 이동하고자 하는 반대쪽에 선다. 2. 대상자의 두 팔을 머리 위쪽으로 올린다. 3번 반대쪽 발을 다른 쪽 발 위에 올려놓는다. 4번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누어 이동시킨다. 5번 하반신은 허리와 발목 밑에 손을 깊숙이 넣고 이동시킨다. 22번 누워있는 대상자를 침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정답은 4번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누어 이동시킨다입니다. 자, 1번부터 살펴보면요. 이동하고자 하는 반대쪽에 서는 것이 아니고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선다 이고요. 2번은 대상자의 두 팔을 머리 이쪽으로 올리는 경우에는 환자를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할 때 가능한 동작이겠고요. 3번에 반대쪽 발을 다른 쪽 발 위에 올려놓는다. 이것은 환자 옆으로 눕히기일 때이고요. 5번에 하반신은 허리와 발목 밑에 손을 깊숙이가 아니고 엉덩이 아래에 한 손은 엉덩이 아래에 손을 깊숙이 넣고 이동시킨다여야지 정답입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고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3번 사지마비 대상자를 일어나 앉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1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와 거리를 두고 선다. 2번 대상자의 마비된 양손은 등 뒤로 한다. 3번 요양보호사의 손바닥으로 반대쪽 어깨 밑을 받쳐준다. 4번 요양보호사의 다른 손은 대상자의 등 뒤에 올려진 손을 지지한다. 5번 두 다리를 편 상태에서 무리하게 똑바로 앉히면 무릎뼈가 골절될 수 있다. 23번의 정답은 3번 요양보호사의 손바닥으로 반대쪽 어깨 밑을 받쳐준다가 정답이고요. 1번은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와 거리를 두고 쓰면 안 되겠죠? 가까이 서야 되고 2번은 대상자의 마비된 양손은 등 뒤로 한다가 아니고
가슴 위에 올려놓아야 됩니다. 자, 4번에 요양보호사의 다른 손은 대상자의 등 뒤에 올려진 손을 지지한다가 아니고 가슴 위에 올려진 손을 지지해야 되겠죠. 5번에 두 다리를 편 상태에서 무리하게 똑바로 앉으면 무릎뼈가 아니고 넙다리 뼈가 골절될 수 있습니다. 24.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옆에서 보조하여 일으켜 세울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를 침대 끝에 앉혀 양발을 무릎보다 조금 앞쪽에 놓는다. 2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가까이 위치한다. 3번 요양보호사의 발을 대상자의 건강한 발 바로 뒤에 놓는다. 4번 요양보호사는 한 손으로 대상자의 건강한 대퇴부를 지지한다. 5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반대쪽 허리를 부축하여 천천히 일으켜 세운다. 24번 옆에서 보조하여 일으켜 세울 때 정답은 5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반대쪽 허리를 부축하여 천천히 일으켜 세운다. 이것이 정답이고요. 자, 1번은 왜 틀렸나 볼까요? 침대 끝에 앉아 양발을 무릎보다 조금 앞쪽이 아니고 뭐죠? 뒤쪽에 놓아야지 안정성이 있게 일어날 수가 있겠죠. 2번은 건강한 쪽에 가까이 위치한다가 아니고 마비된 쪽에 위치한다로 바꿔야 되고요. 3번은 요양보호사의 발을 대상자의 건강한 발도 아닙니다. 마비된 발 바로 뒤에 놓아야 되죠. 4번은 요양보호사는 한 손으로 대상자의 건강한 대퇴부를 지지한다가 아니고 마비된 대퇴부를 지지한다 입니다. 25번 대상자를 휠체어로 이동 시 휠체어 작동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문턱을 오를 때 지그재그 2.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앞바퀴를 들어 올린 상태 3.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지그재그 4. 울퉁불퉁한 길 뒤로 돌려서 뒷걸음 5. 도로턱을 내려갈 때 뒷바퀴를 들어 올린 상태 25번의 휠체어 작동 방법의 정답은 3번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는 지그재그로 내려갑니다. 1번 문턱을 오를 때는 마찬가지로 앞바퀴를 들어 올린 상태라야지 정답이 되겠고요. 2번은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는 앞바퀴를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고 지그재그입니다. 5번 울퉁불퉁한 길은 앞바퀴를 들어 올려 뒤로 젖힌 상태로 갑니다. 5번 도로턱을 내려갈 때는 휠체어를 뒤로 돌려서 내려가야 하고요. 앞바퀴를 들어 올려서 뒷바퀴를 천천히 뒤로 빼면서 앞바퀴를 조심히 내려놔야 됩니다. 26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지팡이를 이용하여서 평지를 보행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오른발 왼발 지팡이 2번 오른발 지팡이 왼발 3번 왼발 지팡이 오른발 4번 지팡이 왼발 오른발 5번은 지팡이 오른발 왼발입니다. 26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이고 지팡이를 이용해서 평지를 보행하는 순서를 한번 알아보자면요. 제일 쉬운 방법은 저희 학원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평지막은 먼저 평지에서는 지금 평지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지팡이 먼저 갑니다. 그리고 마비된 다리가 가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 순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평지막은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데요. 어디 살펴볼까요? 평지였죠. 그 다음에 지팡이 먼저 갑니다. 5번에. 그 다음에
마비된 다리가 어느 다리죠? 네, 오른쪽 편마비라서 오른발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 왼발이었죠? 그래서 평지니까 평지팡이 오른발, 왼발 순서가 정답입니다. 5번. 27번. 다음 중 체액이 묻은 대상자의 의복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의복을 그대로 삶는다. 2번 잠깐 그늘에 말린 후 세탁한다. 3번 잠깐 햇볕에 말린 후 세탁한다. 4번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 5번 더운 물로 닦고 찬물로 헹군다. 27번 체액이 묻은 대상자의 의복을 세탁하는 방법의 정답은 4번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 입니다. 네, 시험 문제에 체액 아니면 혈액이 묻은 대상자의 의복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체액이나 혈액 같은 경우는 무조건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궈야 합니다. 단백질 성분은 더운 물이 가게 되면 응고가 되면 네, 더 잘 씻겨지지 않기 때문에 꼭 찬물로 닦고요. 우리 문제 중에 찬물, 더운 물 순서가 더 많이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자, 골절, 근고격계 문제에서 골절이나 다리를 뼈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냉온이죠. 자, 찬물, 그 다음에 마사지 후에 더운 물 마사지가 이루어지고요. 체액도 마찬가지로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가 정답입니다. 18번 다음 중 허빈 후 허빈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석션이라고도 합니다. 허빈 후 물품 관리 및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가래가 담긴 허빈병은 분비물을 버리고 1일 1회 이상 깨끗이 닦는다. 2번 카테터 등 고무제품은 15분 이상 끓인 후 쟁반에 널어서 햇빛에서 말린다. 3번 허비는 요양보호사도 할 수 있다. 4번 카테터는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비벼 씻는다. 5번 한 번 사용한 카테터는 재사용하지 않는다. 28번의 정답은 1번 가래가 담긴 허빈병은 분비물을 버리고 1일 1회 이상 깨끗이 닦는다가 정답입니다. 물론 가래가 너무 많아서 석션을 그러니까 허빈을 너무 많이 했을 때는 1일 1회 이상 버릴 때도 있고요. 또 깨끗이 닦아야 합니다. 2번 카테터 등 고무 제품은 15분 이상 쟁반까지 맞았는데 햇빛이 아니고 그늘에서 말리죠. 네, 고무 제품이기 때문에 변색이나 갈라짐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렇고요. 3번 허비는 요양보호사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허비는 요양보호사는 할 수 없고 자, 의료인이 해야 됩니다. 4번 카테터는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비벼 씻는다인데 자,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가 아니고요. 5번 한 번 사용한 카테터는 재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자, 물에 담궈 놓고 비벼 씻어서 재사용할 수도 있죠. 물론 재사용할 때는 15분 이상 끓인다고 했습니다. 29번은 그림 문제입니다. 자, 요양보호사 시험에 그림 문제가 한두 문제씩 기출이 되는데 나오기에 쉬운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중 압력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복지용구는 입니다. 그림을 잘 살펴보세요. 네, 29번의 정답은 5번 욕창 예방 매트리스입니다. 1번은 배해 감지기죠. 치매나 배해가 있는 환자의 실종 방지를 위한 제품이고요. 2번은 침상에서 변을 보는 간이변기이고 3번은 욕창 예방을 하는 방석이고요. 4번은 목욕 의자입니다. 30번 다음 중 어르신을 위한 식생활 지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목이 마르지 않으면 물을 자주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2번 국과 찌개 국물을 많이 섭취한다. 3번 술을 마실 때에는 반드시 다른 음식과 같이 먹지 않는다. 4번 매일 최소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한다. 5번 앉아있는 시간을 늘리고 가능한 적게 움직인다. 30번의 정답은 4번 매일 최소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한다입니다. 자, 유산소 운동은 그럼 무엇일까요? 네, 편안한 호흡을 지속하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인데 대표적으로는 걷기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일주일에 최소 2회 이상 20분 이상은 근력 운동도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1번 살펴볼까요? 목이 마르지 않으면 물을 자주 마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충분히 마셔라 이고요. 2번 국가치기의 국물을 많이 섭취는 안 되죠. 너무 짜기 때문에 3번 술을 마실 땐 반드시 다른 음식과 같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5번 앉아있는 시간을 늘리고 가능한 한 적게 움직여라 아니죠. 많이 움직여야지 정답이 되겠습니다. 31번 다음 중 식품 및 식기 등의 위생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육류는 잘게 썰어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 2번 열대과일은 냉장실에 야채실에 보관한다. 3번 냉장실의 온도는 0도씨, 냉동실은 영하 5도씨 이하로 유지한다. 4번 냉동식품 보관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5번 수세미는 거물형보다는 서편지형이 위생적이다. 11번의 정답은 4번 냉동식품 보관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저희들이 냉동고에 들어간 제품은 뭐 1년이든 2년이든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6개월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1번 육류는 잘게 썰어서 보관 아닙니다. 잘게 썰면 표면적이 커져서 세균이 더 많이 정식하기 때문에 자, 잘게 썰면 안 되고요. 그래서 덩어리째 보관하는 것이 좋고요. 이번 열대과일은 냉장실의 야채실이 아니고 자, 상온에 보관한다입니다. 3번의 냉장실 온도는 5도씨, 냉동실은 영하 15도씨 이하로 유지한다라지 되고요. 5번의 수세미는 거물형보다는 서편지형이 위생적이라고 했는데 위생적인 거는 거물형이 훨씬 위생적이고요. 구멍이 뻥뻥 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균 정식이 적겠죠. 자, 그렇지만 닦이는 거는 서편지형이 조금 더 잘 닦인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5번 문제는 초창기 시험 문제에 아주 단골로 나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32번 다음 중 대상자의 의복을 올바르게 관리한 방법으로 맞는 것은 1번 더러워진 의류는 옷감의 종류 및 세탁 방법에 따라 앱을 빨래 후 세탁한다. 2번 얼룩이나 더러움이 심한 것은 모았다가 한꺼번에 세탁한다. 3번 의류를 버릴 때에는 적시 버리고 사후에 대상자에게 반드시 동의를 구한다. 4번 외출 시 특히 저녁 때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두운 색의 옷이 좋다. 5번 신발은 굽이 낮고 폭이 좁지 않으며 뒤가 터져 있어야 한다. 32번의 정답은 1번 더러워진 의류는 옷감의 종류 및 세탁 방법에 따라 앱을 빨래 후 세탁하는 게 맞겠죠. 2번은 왜 틀렸나? 심한 것은 모았다가 한꺼번에가 아니고 바로바로 세탁한다입니다. 3번 의류를 버릴 때에는 대상자의 동의를 먼저 구하고 버려야 되겠죠. 4번 어두운 색의 옷이 좋지 않고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항상 밝은 옷을 입어야 되고 그래서 나이가 많아질수록 외출 때는 밝은 옷을 입으라고도 하죠. 자, 5번 신발은 굽이 낮고 폭이 좁지 않으며 뒤가 터져 있어야 한다는데 뒤가 막혀 있어야 되겠죠.
네. 33번 의복과 옷감에 생긴 얼룩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1번 커피, 반드시 알코올이 함유된 화장수로 지운다. 2번 땀, 식초와 주방세제를 1대1 비율로 섞어서 사용한다. 3. 립스틱, 온수에 가탄산소다와 주방세제를 1대1로 넣어서 사용한다. 4. 파운데이션, 비눗물로 씻는다. 5. 튀김기름, 주방용 세제를 몇 방울 떨어뜨리고 비벼서 제거한다. 33번 정답은 5번 튀김기름, 주방용 세제를 몇 방울 떨어뜨리고 비벼서 제거한다로 되어 있는데요. 튀김기름은 주방에서 쓰는 제품이죠. 그래서 주방에 있는 세제로 씻으면 빨리 제거된다. 이렇게 한번 암기해 보세요. 그리고 1번 커피도 주방에서 많이 타게 되죠. 그래서 식초나 주방 세제로 닦는다 이고요. 땀, 우리가 북에서 일하다 보면 땀 많이 나죠. 그래서 땀이 났을 때는 재빨리 처리하고, 겨드랑이에 같이 얼룩이 심한 부위는 온수에 가탄산소다와 주방 세제를 1대1로 넣어서 2~3시간 담가둔 후 헹군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의 립스틱이죠. 립스틱은 화장품이죠. 그래서 또 이것도 화장품으로 지우면 좋아요. 세수할 때 닦아내는 거 있죠. 클렌징 폼, 그리고 버터와 아세톤입니다.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마찬가지로 화장품이죠. 그래서 알코올이 함유된 화장수 또는 스킨, 그렇게 조금 연관지어서 외우시면 조금 쉬울 것 같네요. 그죠? 34번 다음 그림과 같이 말려야 하는 세탁물은, 그림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옷걸이가 있고 또 뭐가 있죠? 그늘 표시가 있습니다. 빗금을 쳐놓은 것이 그늘입니다. 1번은 흰색 면직물, 2번은 합성 섬유 스웨터, 3번은 색상 있는 니트류, 4번은 청바지류, 5번은 노란색 블라우스입니다. 네, 옷걸이 그늘에서 말리는 제품은 정답은 5번 노란색 블라우스입니다. 노란색 블라우스라는 것은 색상이 있는 것이고 합성 섬유이죠. 그래서 색상이 있는 합성 섬유 어류는 변색을 걱정해서 그늘에서 말립니다. 그리고 옷걸이에 걸어서 그늘에서 건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1번 흰색 면직물, 네, 햇볕에 건조하는 것이고요. 2번 합성섬유 스웨터 그늘입니다. 3번 색상 있는 니트류는 채반에 널어서 말리고요. 4번 청바지류는 뒤집어서 말려야 되겠죠. 35번 다음 중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환기 시에는 직접 환기법을 사용한다. 2번 전체 난방보다는 국소 난방이 바람직하다. 3번 자연 채광은 가능한 피하도록 한다. 4번 습도는 낮을수록 좋다. 5번 배설물을 치울 때는 직접 조명을 사용한다. 35번 정답은 5번 배설물을 치울 때는 직접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정답이고요. 1번 환기 시에는 직접 환기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간접 환기법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피부가 얇아서 또 기관지도 약하기 때문에 직접 환기법을 사용하면 감기에 걸릴 우려도 더 많아지겠죠. 자, 2번 전체 난방이 훨씬 더 유리하고요. 3번 자연채광은 가능한 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채광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자연채광이 좋고요. 습도는 낮을수록 좋다. 습도가 낮다는 것은 너무 건조하다는 것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습도는 40에서 60%가 적합하고 너무 낮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너무 높다고 좋은 것도 아니겠죠. 36. 다음 중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치매 문제입니다. 지금 치매 문제가 갈수록 기출이 조금 많이 되고 있으니까 치매 문제 좀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보통 8문제에서 10문제 정도 기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번 들어갈게요. 비닐로 된 식탁보나 식탁용 매트를 깔아주지 않도록 한다. 2번 식사 시 앞치마보다 턱받이를 해준다. 3번 대상자의 혼란 예방을 위하여 음식을 한꺼번에 내어 놓는다. 4번 음식의 온도를 대상자로 하여금 직접 확인하도록 한다. 5번 손잡이가 크거나 손잡이에 고무를 붙인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준다. 36번의 정답은 5번 손잡이가 크거나 손잡이에 고무를 붙인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준다가 정답인데요. 치매 환자는 식사 시에 숟가락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밥을 못 먹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숟가락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금 무거운 숟가락을 주기도 합니다. 1번은 비닐로 된 식탁보, 식탁용 매트 깔아줘야 되고요. 2번은 턱받이보다는 앞치마가 좋고 3번은 한 가지 음식을 먹고 난 후 다른 음식을 내어 놓는 것이 훨씬 좋고요. 4번 음식의 온도는 요양보호사가 직접 확인해야 하지 대상자에게 확인하면 안 되겠죠? 37번 치매 대상자가 칫솔질 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대처 방법은 1. 거울을 보고 칫솔질을 하게 하거나 옆에서 한 동작씩 시범을 보여준다. 2번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준다. 3번 칫솔질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준다. 4번 요양보호사가 직접 도와준다. 5번 식후 차를 마시도록 한다. 37번 칫솔질 정답은 1번 거울을 보고 칫솔질을 하게 하거나 옆에서 한 동작씩 시범을 보여주면서 따라하게 하게 한다. 네, 이것이 정답입니다. 38번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인 질문이나 행동을 할 때 다음 중 올바른 대처 방법은 1번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한다. 2번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3번 반복되는 행동을 고치려고 노력한다. 4번 똑같은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이 좋다. 5번 반복적인 질문을 할 경우 야단을 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38번 반복적인 질문이나 행동의 올바른 대처 방법은 1번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한다 입니다.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죠. 자, 2번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가 아니고 주의를 환기시켜야 하고요. 3번 반복되는 행동을 고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되죠. 억지로 고치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무리하게 중단시키지도 말고 그냥 놔두어도 됩니다. 4번 똑같은 질문의 대답은요. 대상자를 다독거리며 안심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5번 반복적인 질문을 할 경우 야단을 치는 것보다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고 했죠. 그럴 때 크게 손뼉을 친다든지 1번의 정답처럼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주거나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르는 방법도 있고요. 또 과거의 경험 또는 고향과 관련된 이야기 어르신들 좋아하십니다. 또한 콩 고르기, 나물 다듬기, 빨래 개기 등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답이 될 수가 있네요. 자, 여기에서는 외워야 될 것이 좀 많네요. 그죠? 첫째, 손뼉치기. 두 번째, 좋아하는 음식을 주기. 세 번째,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르기. 네 번째, 과거의 경험 또는 고향과 관련된 얘기를 나누기. 다섯 번째, 콩 고르기, 나물 다듬기, 빨래 개기 등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39. 다음 중 치매 대상자가 배회할 경우에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경제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준다.
2번 TV나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는다. 3번 낮 시간에 복잡한 일거리를 주어서 에너지 소모를 하도록 한다. 4번 치매 대상자가 활기찬 활동으로 바쁘게 생활하도록 한다. 5번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둔다. 네, 39번의 정답은 4번 치매 대상자가 활기찬 활동으로 바쁘게 생활하도록 한다가 정답이고요. 1번 경제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체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줘야 됩니다. 2번 TV나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으면 안 되겠죠? 3번 낮 시간에 복잡한 일거리를 주어 에너지 소모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야 되고요. 5번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두면 안 되겠죠? 40번 다음 중 치매 대상자의 파괴적인 행동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이해하지 못한 말은 다른 형태로 설명한다. 2번 혼돈하지 않도록 한꺼번에 제시하거나 단순한 말로 설명한다. 3번 가능한 다른 자극을 준다. 4번 치매 대상자가 당황하고 흥분되어 있음을 이해하지 못함을 표현한다. 5번 일상적인 생활에 대하여 자상하게 반복하여 설명한다. 40번의 정답은 5번 일상적인 생활에 대하여 자상하게 반복하여 설명한다가 정답입니다. 1번은 다른 형태로 설명한다가 아니고 같은 말로 반복을 해야 되겠죠. 2번은 한 번에 한 가지씩 제시하거나 단순한 말로 설명해야 되고요. 3번 파괴적인 행동을 할 때는 일단 다른 자극을 주지 않고 흥분이 가라앉을 수 있도록 조용조용하게 말을 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4번 치매 대상자가 당황하고 흥분되어 있음을 이해한다는 따뜻한 표정이나 표현을 해야 됩니다. 11번 다음 중 치매 대상자가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할 경우에 올바른 대처 방법은 1번 노출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벌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한다. 2번 성 자체에 관심이 있음을 인식한다. 3번 옷을 벗거나 성기 노출 시 당황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4번 공공장소를 자주 가도록 하여 옷 벗는 행동을 못하게 한다. 5번 많은 사람이 방문하도록 하여 사고를 예방한다. 41번 부적절한 성적 행동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올 때 항상 단호하게라는 글자가 있으면 그것이 정답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1번 노출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벌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한다가 정답입니다. 42번 치매 대상자의 언어적인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는 물론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한다. 2번 고향 사투리로 말을 걸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 3번 상대방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 설명한다. 4번 식사하신 후에 양치질하고 외출해요 식으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한꺼번에 말한다. 5번 과거를 회상하지 않도록 유도한다. 42번의 정답은 2번 고향 사투리로 말을 걸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1번은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3번은 반복하여서 설명해야 합니다. 4번은 식사하신 후에 양치질하고 외출해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고 한 번에 한 가지씩 식사하세요. 자, 이제 양치질 하세요. 이제 외출해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혼란을 방지하고요. 5번 과거를
해상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르신들은 과거를 회상하게 해서 과거의 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43번 죽음이 임박한 대상자의 가슴에서 돌 구르는 것 같은 가래 끓는 소리가 가랑가랑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돕는 방법입니다. 1번 대상자의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2번 대상자의 이마를 가볍게 문질러 주거나 책을 읽어준다. 3번 상체와 머리를 높여주고 대상자의 손을 잡아준다. 4번 부드럽게 이야기하여 대상자를 편하게 해준다. 5번 대상자에게 담요를 덮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43번에 가슴에서 돌 구르는 것 같은 가래 끓는 소리가 나는 것은 임종을 앞두고 수분 섭취가 적어지고 정상적인 분비물을 기침으로 내보내는 능력이 저하되어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1번에 대상자의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어서 가래 배출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4번 불이나 뜨거운 액체, 전기에 의한 조직 손상 등의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조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손상 방지를 위해 반지, 팔찌, 귀고리와 같은 장신구는 그대로 둔다. 2번 화상 부위에 간장이나 기름, 된장, 핸드크림, 치약 등을 발라 통증을 줄여준다. 3번 물집은 신속히 터뜨려서 세균 감염을 예방한다. 4번 벗기기 힘든 의복은 벗기지 말고 잘라낸다. 5번 흐르는 수돗물을 환부에 직접 데워서 세균의 감염을 예방한다. 14번의 정답은 4번 벗기기 힘든 의복은 벗기지 말고 잘라낸다가 정답입니다. 네, 옷을 벗기다가 보면 피부가 같이 딸라져 와서 나중에 훨씬 더 화상 치유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꼭 잘라내야 되고요. 1번에 반지, 팔찌, 귀고리 같은 장신구는 최대한 빨리 또한 벗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화상 부위가 부종이 일어나면 그런 것들을 뺄 수가 없어요. 그리고 2번에 간장, 기름, 된장, 핸드크림, 치약 등은 절대 바르면 안 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도 민간요법을 믿고 꼭 그런 것들을 발라서 열이 더 빨리 빠지지 않도록 하거나 또 감염이 일어나도록 하는 분도 계십니다. 3번은 물집 또한 절대로 터뜨리지 않는다입니다. 물집을 터뜨려서 그 구멍으로 균이 들어가서 세균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집은 터뜨리지 않는 것이고요. 5번 흐르는 수돗물은 환부에 직접 대기보다는 차가운 물에 15분 이상 담근다가 정답이고요. 물의 압력으로 인해서 화상 입은 피부가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5번 다음 중 약물 오남용 및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1번 겉으로 드러난 증상이 없고 복용량이 적더라도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2번 대상자가 먹고 남은 물질과 용기를 들고 병원에 간다. 3번 구토를 했을 경우에는 토사물을 모아두었다가 의료진이 분석할 수 있게 한다. 4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마실 것을 주어서 탈진을 예방한다. 5번 복용한 약물 설명서에 구토 유도 지시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구토시키지 않는다. 45번의 정답은 4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마실 것을 주어서 탈진을 예방한다가 아니고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마실 것을 주면 허빈 위험이 있으므로 마실 것을 절대 주어서는 안 됩니다. 1번, 2번, 3번 네, 반드시 병원 방문하고 대상자가 먹고 남은 물질, 용기, 그리고 토사물까지 다 모아서 병원에 가져가서 분석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5번은 약분 설명서에 구토 유도 지시사항이 없을 때 구토를 함부로 시켰다가는 구토 시 이장 점막이나 식도 등을 약물이 손상시킬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구토시키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그동안 가장 많이 출제되었고 출제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제가 직접 만들어서 찍어 보도록 할 테니까 많은 기대 바랍니다. 그리고 감미로운 시낭송 듣고 끝내도록 할게요.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광야 264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대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랴.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치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부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